근데 문제는 이 모든 주사라는 거는 밖에서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균이 따라 들어가서 세균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맞으면 힘줄이 약해진다고도 해요. 아무리 단단히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찢어지는 확률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찢어짐을 걱정해서 너무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시게 되면은 관절의 뻣뻣함이나 구축 또는 염증이 발생해서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재민 교수님, 김원 교수님, 이병찬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의대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의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찬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깨 아프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현대인이라고 하면 목이나 어깨 통증은 언제나 달고 있는 우리 일상에 정말 경험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증상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두 질환 모두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십견의 재활치료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십견의 재활치료는요, 앞서 이 병 자체가 어깨가 굳어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처음에는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아프기만 하고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좀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러다가 점점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 확 꺾어버려야지 이게 딱 낫는다. 그래서 꺾은 다음에 많이 그 관절이 움직이는 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가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꺾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반동을 주지 않고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플 때 약을 먹어도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 치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 그런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치료고요. 또 하나는 잠잘 때나 내가 생활할 때 자세들,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실 때는 사실 어깨가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눌려서 주무시는 걸 잘 못 주무세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마 피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좀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생활 자세는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아프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십견이 많이 발생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또 한동안 못 움직이신 분들, 수술받고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이러면 오십견이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깨 활동은 하셔도 되고요. 확 꺾는 운동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즐기시던 운동도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십견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도 있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오십견에서 이제 약물 치료라는 거는 결국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있으면서 이게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면 되는 것인데, 먹는 약으로는 흔히 말하는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물들, 이런 것들 드시면 되고요. 초기에 이 염증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약만 먹고 특별히 다른 치료 없이 잘 나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스트레칭만 하시면 되고, 이게 염증이 심해서 너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까지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한 번만 맞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주사라는 거는 밖에서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균이 따라 들어가서 세균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맞으면 힘줄이 약해진다고도 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맞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증상이 심할 때 전문가와 상의를 거친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특히나 50견은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완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스트레칭이나 꾸준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에요. 환자분들께서 나 이제 어깨 많이 올라가, 좋아졌어 그러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흔히 이런 거는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옆으로 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옆으로는 계속 안 움직이고 계속 굳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문제는 이게 어깨의 움직임의 전체 범위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관절에 또 무리가 가고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하신 다음에 스트레칭과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50견의 경우는 뭐 염증이 생겼거나 좀 굳어 있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지만 사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힘줄이 끊어져서 생기는 통증이잖아요. 이미 끊어졌는데 재활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재활 치료나 뭐 약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에 뭐 무리 없이 복귀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회전근개 자체가 회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회전근개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파열된 부분에 기능 결손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의 파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앞서 설명드렸던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근육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근육이 이제 극상근, 그 다음으로는 견갑하근과 극하근의 손상이 흔하게 되겠습니다. 이 근육이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전층 파열이나 부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 또한 파열의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파열과 큰 파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파열이라 함은 저희가 파열의 사이즈가 3cm 이상인 경우로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형외과 의사회에서는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술을 권유하라라고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상이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3cm 이상의 큰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주변 힘줄의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근육에 위약이 있으면서 이제 기능이 많이 손상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급성과 외상성으로 전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권유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나 운동하는 과정에서 급성이나 외상성으로 전증 파열이 있거나 큰 파열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환자 회복에 따라서는 충분히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선수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접근이 필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을 잘 던지는 에이스, 이런 투수 같은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작은 손상이라도 최고의 실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고려돼야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을 조절할 수 있거나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재활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도 그 정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뭐 연구 결과라는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비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환자 교육 및 재활 치료를 수행하였던 경우에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이제 만족스러운 효과를 냈던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보존적 처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서는 수술적 처치를 할 수가 있으나 그 비율은 약 25% 정도로 약 4명 중에 3명 정도의 환자분께서는 보존적 처치만으로도 기능이나 이런 것 일상생활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의 환자분들, 점점 더 나이가 많아졌을 경우에도 회전근개가 파열됐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나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본인이 70세 이상 고령이시면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었으나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통증이 뭐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우선은 뭐 재활치료나 운동을 통한 뭐 보존적인 처치를 시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뭐 통증이 심하고 기능적 손상이 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존적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전이 없으시다면은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서 수술적 처치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꼭 필요한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재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제 파열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회전근개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찢어진 회전근개 근육의 위약이나 또는 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조직을 다시 뼈에 붙이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히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다시 찢어지는 확률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찢어짐을 걱정해서 이제 너무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시게 되면은 관절의 뻣뻣함이나 이제 구축 또는 염증이 발생해서 수술 후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찢어졌던 힘줄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다시 또 파열이 될까봐 무서워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안 움직이면 구축이 일어나고 굳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재활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해요?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 이제 얼마 동안 어깨를 고정해야 되는지는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재활치료를 적용해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2주까지는 그래도 어깨 고정을 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사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6주 이상의 고정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은 이제 어깨 진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대서 이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앞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에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팔을 움직이듯이 이제 원을 그리면서 팔을 부드럽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원부터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원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운동 초기에는 저희가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회전근개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이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동작은 벽밀기 같은 동작이 돼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서는 팔꿈치랑 몸 사이에 이제 베개를 많이 껴놓고 이제 몸 쪽으로 당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벽과 팔꿈치 사이에 베개를 껴놓고 바깥으로 미는 동작이라든지 또는 뒤로 미는 동작, 앞으로 미는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환자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려서 조금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이후 이제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보조기를 제거를 하고 일상생활에 천천히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부터는 조금씩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재파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행하실 때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거나 휴식을 하더라도 그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무리를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주치의와의 상의가 꼭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하고 또 알맞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전근개가 재파열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또 있는 거잖아요. 수술을 했는데 또 한 번 파열이 됐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수술을 하고 이제 파열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렇게 재파열이 잘 될 것이냐 이것을 조금 잘 이해를 해서 재파열이 잘 될 것 같은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재파열이 또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재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 수술보다 더 복잡한 수술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진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는 동안 이 수술을 한 팔을 좀 너무 심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임을 좀 활동을 많이 한다면 재활 치료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근데 움직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움직임을 주의하는 거지 움직임을 다 제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손목하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2주, 4주는 아까 이병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치료사 관리하에서 할 수 있는 수동 관절 운동, 그리고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들은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들께서 이 회전근개 파열의 재활에 대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50견에 도움이 되는 우리 운동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50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네 방향이거든요. 앞으로 들기, 옆으로 들기, 바깥쪽으로 돌리기, 안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네 방향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면 되고요. 제일 앞으로 드는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벽 앞에 가셔가지고 벽 위로 이렇게 손으로 올리는데 그냥 올리려고 그러면 잘 안 올라가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끝까지 올린 다음에 몸을 앞으로 꾹 눌러주면 추가로 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끝까지 한 다음에 최소한 10초 정도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이걸 앞으로 했으면 이 사다리 타기를 옆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벽 옆에 가가지고 이 사다리 타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또 10초, 그리고 30초까지 유지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들기, 옆으로 들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옆으로 회전이 되는 의자가 있으면 항상 끝을 잡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셔가지고 유지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게 문틀 앞에 가셔가지고요, 문틀을 잡고 몸을 옆으로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쪽 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팔을 뒤로 돌리고 건강한 쪽 팔에서 수건이나 막대기를 내려주고 반대쪽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주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한 10초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근개 파열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어요?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분들의 대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김재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전근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거나 바른 자세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따라서 김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50견 스트레칭도 이제 회전근개 환자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서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두 질환 모두에서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이후에는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탄력 밴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탄력 밴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양손으로 붙잡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당기는 경우에서는 뭐 문고리에다 걸어두고 안쪽으로 당기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밟은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는,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극상근이나 아니면 견갑하근 또는 극하근의 강화 운동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들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운동을 할 때 본인이 좀 무리가 되거나 하고 나서 통증이 좀 가라앉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파열이 더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제 중단을 하시고 이제 전문의와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자세나 아니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50견과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두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재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큰 불편을 겪기 마련이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일상의 활기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활의학TV, 이렇게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재활의학TV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같이 재활의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